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제 보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클래스 기초와 관련해서 할 거고요. 이 클래스는 이 파이썬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저 같은 경우는 배울 때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렵고 이걸 도대체 왜 쓰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클래스라는 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더라고요, 여기에서.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어떤 나중에 뒤에 가서는 어떤 모델을 만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텐데, 그럴 때 클래스는 정말로 많이 쓰입니다. 클래스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활용하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클래스를 활용해서 할 거니까 이번 기회에 잘 배워서 제가 나중에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클래스 이런 거 할 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은 어, 어떤 거냐면, 이런 객체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사물 하나 만들어서 걔가 어떤 속성, 어떤 데이터라고 하는 어떤 걔를 가지고 어떤 함수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그 자동차의 특징들, 고유 번호라든지 이름, 출시가 이런 정보들을 이 객체 안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이 자동차한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려라, 멈춰라, 우회전 주차한다, 이런 행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일 경우 그 모델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용도인지 이런 것들을 속성에 넣고 걔 보고 모델 가지고 뭐 예측을 해라, 학습을 해라, 이런 것들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객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객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기능별로, 함수별로 걔네들을 묶어서 모듈화 함으로써 계속 재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확장, 유지, 보수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할 때 항상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 지난번까지만 해도 저희는 그런 걸 안 했지만, 이 클래스는 정말로 잘 짠 코드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클래스를 기반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를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뭐냐면은 C 언어에는 없고, 객체를 정의하기 위해서 객체의 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객체의 틀이 클래스인데, 그래서 쿠키의 틀, 이런 틀이 클래스라고 하고, 이 쿠키들 하나하나를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쿠키 틀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쿠키를, 인스턴스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 하나하나들을 객체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활용해서 객체를 하나하나 만드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좀 간단한 거를 만들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계산기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adder라는, 이건 함수죠. 얘는 함수를 활용해서 함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에 뭐 0에서 3을 더하고 4를 더하면 3하고 7이 나오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계산기가 두 개가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하면은 어, 이런 것들을 객체를 활용해서 만들면은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함수를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함수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객체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alculator라는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이 calculator는 뭐냐면은, 이렇게 calculator라는 거를 우리가 cal1이라는 것이 만듭니다. 그래서 얘는 쿠키의 틀이고, 우리가 이 calculator, 계산기 1과 계산기 2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장 처음 이렇게 괄호 열고 닫으면은 def init에서 가장 초기화를 시켜서 이 calculator라는 거 안에 result에 0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거기에 adder라는 것을 넣어서 우리가
값이 들어올 때마다 이 num이라는 값을 self.result 이 캘큘레이터 안에 있는 result라는 거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값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어려워서 뒤에서 제가 이거 init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캘큘레이터로 만들어진 cal1과 cal2는 별개의 계산기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함수 두 개를 사용했을 때 이런 결과를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보자면은 코드를 한번 보자면은 이렇게 얘는 아니고 여기에서 저희는 클래스를 활용해 쓸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캘큘레이터 우리는 캘큘레이터란 틀을 가지고 cal1을 만들었어요. 이게 만드는 거예요. init이라는 게 만들 때 self가 뭐냐면은 이 캘큘레이터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얘 클래스만의 변수를 self.result라고 합니다. 그래서 cal1을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cal1을 만들었어요. 그럼 cal1은 뭐냐? 지금 이 함수들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객체를 cal1이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괄호 열고 닫았으니까 이 함수가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cal1의 result에 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al1.result는 얘는 지금 0. 왜냐면 여기까지만 수행이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얘를 프린트한 다음에 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cal1.adder 이건 뭐냐면 내가 만든 이 cal1에서의 adder라는 함수를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adder라는 함수를 쓰는데 나는 캘큘레이터 안에서 쓸 거야. 그래서 cal1.adder에 예를 들어서 6 이렇게 넣으면은 리턴이 바로 될 뿐더러 cal1.result 라고 하면 얘도 6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객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장점이 cal1과 cal2 두 개를 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처음부터 만드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비스업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 업체는 가입한 고객에게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PEY라는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pay.info는 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준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클래스 서비스 하면은 이 서비스의 인포 얘의 안에 있는 인포는 파이썬은 쉽고 편리한 언어이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얘에서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다면은 얘를 만든 다음에 1,1 하면은 셀프는 자기 자신이고 A랑 B에다가 각각 1,1이 들어가서 여기에 리절트에 2가 되고 이 A, B 리절트에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제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고 또 뭐 있냐면은 두 번째로 이 고객 이름 출력을 고객 이름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제가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A라는 것을 서비스라는 걸 만든 다음에 썸을 하면은 이렇게 지금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고 제가 얘의 네임을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 send name을 했을 때 name이라는 거를 self.name에 넣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올리죠. 이렇게 잠시만요. 네. 에러가 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 아니라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A라는 것을 만들고 얘도 제거하고 PEY를 서비스로 만든 다음에 얘에다가 set name 홍길동을 하면은 여기 들어가죠. 이 서비스에서
name이 들어가면은 얘가 홍길동에 들어가서 홍길동이 self.name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definition을 해서 sum이라는 함수는 a랑 b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하는데 거기서 어떤 님에다가 그 이 서비스의 이름을 넣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가지고 실제로 고객을 관리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아마 저장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홍길동님 1 플러스 1은 2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만들겠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걸 좀 만들어 볼까요?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름을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간단히 썸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뭐 주문한대요. 이 사람의 나이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임도 받고 나이도 받고 그래서 뭐 생일 때마다 이 사람한테 뭐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런 클래스 형태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받으면은 이름 받아서 이렇게 문자가 오죠. 우리도 이런 문자 막 스팸 문자 오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유진님 뭐 할인권이 쿠폰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오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클래스 형태로 제 이름이 돼 있으면 그 이름에 맞게 어떤 님 이걸 그때그때 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를 이름만 바꾸고 이 제가 필요한 정보만 바꿔서 모두에게 문자를 뿌리는 이런 서비스들이 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랑 이제 init을 해봅시다. init은 뭐냐면은 일단 가장 처음에 서비스를 만들 때 필요한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름을 받지 못할 경우 아까 이렇게 바보라고 해서 서비스한 다음에 이름을 받은 다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럴 경우 오류가 나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init에 넣어서 서비스를 만들 때 애초에 이름을 넣는다. 우리도 회원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이름을 적잖아요. 이름도 적고 생년월일 뭐 동의합니까 이런 데서 보통 회원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 때 애초에 처음부터 이름을 받지 않으면 못 만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pay라는 것을 만들 때 서비스를 만들 때 애초에 이름 받으면은 pay.name에 가장 기본 이름이 받고 거기에 뭐 홍길동을 넣고 pay.sum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클래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얘는 인스턴스를 만들 때 항상 실행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정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클래스를 이름 만들고 상속 클래스를 만들고 마지막에 콜론을 넣어서 만듭니다. 이 문법 형태고 그래서 클래스를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함수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첫 번째 셀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보들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 셀프를 여기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self.x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구조는 이런 형태로 생겼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마이 클래스를 한번 돌려봅시다. 그래서 마이 클래스는 얘가 얘는 그냥 단순히 오브젝트라서 이 오브젝트라는 것을 그냥 상속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x, y에 0을 넣고 걔네들을 셀프로 넣어서 내 마이 클래스의 x에다가 얘를 할 때마다 1을 더하고 이 my class.y 여기에 y에 1을 더해서 얘네들을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처음 한번 쫙 돌렸죠. 여기까지만 돌렸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a라는 것의 x는 0이고 b도 x도 0이죠. 얘도 0이죠. 왜냐?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다시 이렇게 제가 인스턴스를 a라고 만든 다음에 뭐 b에다가 이 my 클래스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a.myprint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 가지고 myprint 얘가 돌아갔죠. 얘가 돌아갔기 때문에 x에 1이 들어갔고 y에 1이 추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추가했기 때문이죠. self.x, self.y 하나 둘이 추가가 됐기 때문이죠. 그랬는데 두 번째 b.myprint를 해보면은 얘는 1,2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b에서 여기는 myClass.y 이기 때문에
이 myClass.y는 기존에도 있었던 얘는 self.x는 이 A랑 B 얘네에 종속된 애들이고 self.y는 myClass 그 자체 되는 거기 때문에 1, 2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추가된 거예요. 여기다가 0, 1에서 추가된 거기 때문에 1, 2 이런 식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함수가 x랑 y라는 게 셀프 얘네 자기 자신에 붙어 있는 건지 전역 변수인지 아니면은 이 만약 클래스 전체 클래스에 들어가는 속성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이 예제를 보면은 얘가 셀프.x가 어디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셀프는 인스턴스의 속성, myClass는 클래스, 이 클래스 자체의 속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클래스 1에서 A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 나왔다. 이런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도 보고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C에서 myPrint 했다. 이러면은 1,4가 나오죠. 왜냐? 첫 번째 거는 X고 X는 C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1이고 얘는 myClass에 되는 애니까 4가 나오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3,5죠. 왜냐? 여기에 있던 지금 B.myprint 2, 3에서 1, 1 추가됐기 때문에 3, 4야 되는데 얘는 사실 4가 아니라 2, 4에서 1이 추가된 거기 때문에 5가 나오는 거죠.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클래스에서 셀프가 자기 자신에 속한다. 이런 것들을 얘가 이해되면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천천히 여러분들도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프는 인스턴스 고유의 변수고 클래스명은 이 클래스명 myClass.y는 클래스 자체에 하는 속성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사실은 이거는 거의 안 쓰여요. 사실상 얘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self.x 그 각각의마다 인스턴스가 대부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클래스의 뭐 상속이란 기존의 클래스에 의한 설계도를 이어받아서 새롭게 클래스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상속이라고 하고 할 때 기반 클래스와 파생 클래스 그리고 걔네들을 재정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를 보고 할게요. 뭐냐면은 제가 마이베이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마이베이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클래스에다가 예를 들어서 코이피션트에다가 2라는 걸 넣고 이닛을 해서 처음에 x를 self.x 넣고 멀티는 이 값에다가 그대로 곱해주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베이스에 4를 해서 a를 했을 때는 이닛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a.x가 4가 나옵니다. 네, 4가 나옵니다. 근데 얘에다가 멀트 얘를 돌리면은 self.coefficient 2에다가 4를 곱하니까 8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myDerive에서 이 myBase 있는 걸 다 따온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얘를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고 얘를 생성할 때는 반면에 얘를 덮어 씌워서 얘는 x랑 y 두 개를 가지고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퍼 클래스라고 해서 이 위에 있는 클래스들의 저는 init x 그러니까 이 이닛을 받아가지고 얘를 쓴 다음에 x는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쓰고 y는 여기에다가 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는 기반 클래스 베이스 얘의 메소드 얘의 이닛을 갖고 오는 거고 얘를 갖고 오는 거고 얘는 새롭게 초기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새롭게 y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멀티2는 이제 self.x, self.y에 곱하는 걸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일단 myBase 얘에다가 이거 만들었어요. 하나 만든 다음에 a.mult 하면은 이거 똑같이 나오겠죠. a.mult 하면은 3에다가 2 곱하니까 6 이거는 여기랑 똑같죠. 여기까지 했는데 myDerive 3, 5를 했을 때 우리는 b.mult 하면은 b 얘죠. 얘의 멀트 얘 멀트 없으니까 위에 있는 멀트 얘를 쓰겠죠. 그러면은 얘는 새롭게 코에피션트를 정의했으니까 그리고 x랑 코에피션트 곱하니까 x는 3이고 코에피션트도 3이기 때문에 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들어가니까 3, 5, 3, 5, 5 맞나요? 3, 5, 5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3, 3, 5죠. 네, 제가 이거 이상했어요. 3, 3, 5. 3, 3, 5기 때문에 45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기본 클래스가 있고 제가 이 클래스에 몇 가지 기능만 추가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기본 클래스, 기존 클래스 여기다가 넣어준 다음에 바로 넣어주면 된다. 추가할 수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기존 거에서 필요한 부분을 갖다 쓰고 필요 없는 부분은 바꾸고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계속 얘를 수정하면서 유지 보수가 좋다. 이런 식으로 네, 볼 수가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라고 해서 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새로 작성했을 때 새롭게 우리가 아는 함수에서도 봤잖아요. 이 함수만의 공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얘도 클래스만의 다른 스페이스가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인스턴스에 대한 네임스페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할 때 조심해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제를 보면은 제가 마이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x라는 곳에는 3을 넣고 셀프에 y는 셀프.x에 y를 넣고 y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y class 10이면 init이 self.x에 10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10을 더하는 거니까 얘는 아마 13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y에다가 10을 넣었는데 10을 바로 self.x에다가 더하기 때문에 또 여기 안에 있는 거에다 더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y.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원래 처음에는 x였을 텐데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나는데 왜냐하면 z에다가 x인데 이 self.x는 여기에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x가 어떤 x인지 몰라가지고 이 self.x라는 거는 이 위에 있는 x예요. 이 x인지 얘인지 몰라가지고 나는 지금 x라는 건 없고 우리 마이 클래스 가지고 있는 x만 있는데 라고 하니까 얘를 self.x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오류가 안 나고 23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0 더했고 10 더했기 때문에 23, 10, 13 해서 23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죠? 어려울 텐데 천천히 따라오면은 그리고 이건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보고 다시 보고 하면은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랑 네임스페이스라고 해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인스턴스 속성을 보자면은 클래스의 속성을 변경하면 모든 인스턴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클래스 속성을 사실 바꿀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이런 특징이 있다. 그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의 인스턴스 속성에 할당하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인스턴스의 네임스페이스에 변수가 들어가서 속성값의 변경을 받지 않게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자세히 보자면은 제가 my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i는 10이라는 걸 만들었고 x에다가 2를 더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그때마다 2를 더하고 x는 2x에다가 또 2를 더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프린트 xx는 지금 뭐가 될까라고 하면은 클래스 정의할 때마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x에다가 2를 더하고 또 2가 더해져서 얘가 프린트 됐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를 보자면은 프라이스는 셀프에서 얘를 정의할 때, 그러니까 얘를 그냥 괄호 열고만 닫으면은 어떠한 것을 하는데 그건 뭐 하냐면은 이 i 있죠. 각각의 i에다가 x, 그 전역 네임스페이스의 객체 x는 100이죠.
100이 아니라 100 바뀌었겠죠? 걔를 곱해가지고 y에 놓고 그 다음에 self.x에 곱하는 것들을 각각 프린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myClass.shop 하면은 self.price 이 price를 한 다음에 myClass.i에 20을 넣고 메소드 샵 실행을 끝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면은 A에 myClass를 넣고 B에도 myClass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myClass 그러니까 얘가 왜 제가 두 번 정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A.샵을 했습니다. A.샵을 하면은 지금 얘가 여기죠. 네, A.샵 하면은 뭐가 될까요? 얘.샵이니까 얘가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얘가 돌아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프라이스 지금 y가 1000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y 같은 경우는 y는 지금 이 값이 들어갔는데 이 값은 뭐냐면은 self.i 초기 변수 10에다가 x를 곱하는 건데 저적 변수니까 이게 아마 1000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데 z의 경우는 self.x라고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네, 1020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self.x는 이 x는 전역 변수 x예요. 이 x는 밖에 있는 이 x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인 거고 이 아래 두 번째 이 self.x는 이 myClass 안에 있는 x인데 이 myClass 안에 있는 x는 2가 더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10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20을 얘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 수행 끝. 근데 이제 myClass.i가 20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에 i와 여기에 i를 시행해 보면은 20, 20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0, 10이었다가 이걸로 인해서 20으로 바꾼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면은 A.샵인데 왜 둘 다 바꿨냐 하면은 얘는 myClass라는 이 클래스 자체에 속한 애이기 때문에 myClass를 하고 있는 이 A랑 B가 둘 다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A.i 하면은 2를 넣으면은 그리고 myClass.i에 4를 넣어서 프린트를 해보면은 지금 전체의 i를 가지고 있는 b는 4지만 얘는 이 자체의 셀프를 바꿔줬기 때문에 얘는 숫자 2가 나오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디를 보면은 네, 이걸 보면은 셀프.모먼은 가장 먼저는 걔 인스턴스 안에 있는 속성을 갖고 오고 없으면은 클래스 속성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얘네들 둘 다 똑같이 A.i랑 B.i인데 A.i는 뭐냐면은 얘는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고유의 i가 있기 때문에 self.i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얘를 가져와서 2를 프린트하고 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만의 i가 없기 때문에 myClass가 가지고 있는 i를 그대로 갖고 온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각각만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알아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역 네임스페이스 myClass는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myClass에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가 더 바뀌다. 그 안에 거는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 셀프 얘네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속성으로 아까 얘기했던 뭐뭐점뭐뭐뭐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나온다. 이런 식으로 알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클래스 속성을 변경한 BI에만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음에 박신의 집 클래스라는
클래스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보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보면은 하우스팍, 저 박신의 집이라는 걸 제가 만든 다음에 제가 뭐 이 집의 레스트 네임은 뭐냐 나오고 이 집의 이름을 만든 다음에 뭐 이름을 넣으면은 당연히 박씨니까 박응용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는 어디를 가면 난 박응용 부산 여행을 가다 이런 것들을 출력하는 이런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우스팍을 이렇게 만들고 PY와 PS라는 두 개의 박신의 집안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집안 PY의 집안은 둘 다 레스트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임을 추가해가지고 셀프.플레임 이 사람의 전체 이름은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레스트 네임에서 네임을 더한 거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응용이라는 걸 넣어주면은 박응용 이런 식으로 합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것보다는 이닛을 해가지고 셀프를 넣어주는 것이 더 좋은 코딩이긴 합니다. 그래서 셀프 클래스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아래에 있는 트래블을 넣으면은 샌 네임을 한 다음에 트래블에다가 where를 받아서 걔네들을 하면은 박응용 부산 여행을 가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셀프.플레임에 얘네가 아직 선언이 없기 때문에 얘를 안 하고 바로 얘를 돌려버리면은 이게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애초에 이닛을 넣어가지고 네임에다가 네임이라는 변수를 받아서 처음부터 응용 태국 하면은 이 사람을 가지고 애초에 이 객체를 만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름을 받아주는 것이 좀 에러가 덜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중요한 거는 이닛을 통해서 처음에 얘를 만들 때부터 추가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셀프 값들을 가지고 셀프.플레임이라는 것을 넣은 다음에 여기다 넣는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상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킴이라는 걸 만들고 싶어. 근데 걔는 이 사람은 나는 다 똑같은데 그냥 이름만 김으로 바뀌면 돼. 박만 김으로 바꾸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으면 얘는 하우스팍에 있는 그대로를 다 가져오지만 셀프.레스트 네임에 김을 넣으면은 김줄리엣 독도를 가다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김신의 집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맞고 네, 그래서 초기값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우스킴에 있는 사람이 김씨네 집안이 우리는 어떤 여행을 며칠까지 가는지 데이까지 넣어주고 싶어 라고 하면은 똑같이 만든 다음에 그대로 갖고 오고 트래블이나 함수만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서 껴주면은 이런 식으로 김줄리엣 독도로 여행을 3일 가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들을 원하는 함수들을 그대로 덮어가지고 쓰면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듈을 임포트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럼 이런 막 클래스들을 엄청 길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클래스들을 이 앞에다가 이렇게 정의해놓고 쓰는데 정의를 이만큼 하면은 굉장히 보기도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모듈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썸 모듈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함수의 형태를 이렇게 외부로 빼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썸 모듈이 여기 제가 넣어놨죠. 그러면은 얘가 그 위치에서 썸 모듈이라는 거를 갖고 오면은 제가 미리 정의한 함수들을 여기 있는 함수들을 갖고 와서 깔끔하게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import sum 모듈 하면은 이 sum 모듈.f 그래서 이 모모.py에 있는 모든 함수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 뭐 리절트 파일 같은 건 여기 얘네 받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에 있는 fgpi라는 함수만 몇 가지만 쓰고 싶다. 그럼 내가 갖고 오고 싶은 함수를 이렇게 여기에서 임포트하면은 이제 f는 submodule.f가 아니라 그냥 f를 써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ubmodule의 sm 이라는 sub모듈을 sm이라는 걸로 갖고 와서 sm.f 뭐 이런 식으로도 갖고 올 수가 있고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외부에 있는 그런 패키지 이런 것들을 바로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코딩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네, 굉장히 어려운 클래스 정말 어려워요. 클래스 이거 한 번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이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리고 한번 계속 이걸 돌려보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잠깐 여러분들은 멈추고 이 퀴즈 2개를 풀고 다음에 영상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잠깐 멈췄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해설을 진행할게요. 캘큘레이터 클래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캘큘레이터는 뭐냐면은 이닛에 밸류를 0을 넣고 내가 어떤 값을 넣을 때마다 그거를 더해주는 애드밖에 못하는 이런 캘큘레이터가 있는데 이 캘큘레이터에서 저는 마이너스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나는 업그레이드 캘큘레이터라는 걸 만들지만 얘네들은 너무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얘네들을 그대로 갖고 올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추가하면은 이 업그레이드 캘큘레이터는 add도 할 수 있고 마이너스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둘 다 쓸 수 있게 상속을 해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0 더하기 10 빼기 7 해서 3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캘큘레이터인데 100 이상은 못하는 문제를 만들었을 때 똑같이 또 갖고 온 다음에 add를 할 때 만약 밸류가 100을 넘는다면 값은 그대로 100을 한다. 그래서 50 더하기 60 하면은 110이지만 얘는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100을 프린트하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뭐 손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내용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는 괜찮았는데 클래스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천천히 돌려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는 이유는 사실은 클래스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울 그런 함수들이 다 클래스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문법을 쓰지? 왜 이렇게 하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가 뭔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를 새롭게 만들 일은 아직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클래스로 된 함수를 여러분들이 쓸 때 이해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문법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면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강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실시간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은 다음 주에 이런 거 물어봐도 되고 저한테 아니면은 뭐 이메일로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